두 번째 키워드 자연인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왜 안 나오는 걸까요? 지금 11일 날 나온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또 지켜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변호사시니까 잘 알 수도 네. 있는데 그 대통령 관저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세금,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설치한 국가기관, 그렇죠. 국가의 건물 아닙니까? 네네. 국유재산이고. 네. 근데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세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임대료 청구나 이런 거 못 하는 건가요? 무단으로 점거하고 무단 있는 점거라고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치권 설정을 해도 그에 대한 임차료는 계속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얼마씩 그렇죠.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도 소송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할 수 있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에 내쫓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본인이? 예. 진짜. 네, 그게 이제 맞습니다. 2022년 5월 10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본인이 이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식을 하면서 네네네. 5월 10일 00시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대통령이 거기서 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나가서 모처에서 서울에 있는 뭐 호텔이었겠죠. 모처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음 날 취임식 참석하시고 내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아니 임기 마지막 날에 호텔로 내쫓겨서 잠을 이루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그렇게 내쫓겨서 잠을 자는데 전 가장 이제 충격적인 멘트는 그 당시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했던 발언으로 기억을 해요. 네, 뭐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청와대 개방은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이 윤석열이 홀대했던 그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윤석열 본인은 정작 나가지 않고 계속 관저에서 버티다가 11일 오후에 이제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얼마나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관저에서 시간을 끄는 이유는 좀 명확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도 자신의 어떤 권력은 건재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비정상적인 힘을 과시를 해서 앞으로 있을 어떤 수사라든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좀 영향을 미치겠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지자를 좀 결집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여전히 좀 띄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저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그 소위 밑밥을 깔았던 게 며칠 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박근혜도 퇴거할 때 이틀 동안 그 미뤄졌던 이유가 결국 경호동 안에서의 그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건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관저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네. 결국 서초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는 뭐 경호 장비나 경호 인력도 지금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관저에서 나오는 시간을 좀 지연시킬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역시나 그 예상을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권 초기 때 보게 되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약 한 6개월 가량을 온갖 교통 혼잡을 불러일으키면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예, 그것도 거짓말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경호 인력들은 그 안에서 뭐 경호의 기본적인 어떤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을 다 꾸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넘어가도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경호를 핑계대고 안 나갔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경호처에서 전직 대통령,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전직 대통령 경호팀을 만들어서 명단을 올렸는데 그거를 반려를 했다는 거예요. 아, 자기가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원래 전직 대통령 경호팀은 모두가 가고 싶어하지 않아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현 권력의 중심에 있고 싶어하지 전직 대통령 따라가고 싶어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수행팀에서 가서 의리상 1년 정도 있다가 오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김건희 윤석열이 화가 난 거죠. 왜냐?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나를 막아주지 않았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경호 부장의 휴대폰에서 김건희가 야, 총 가지고 있어서 뭐하냐. 나는 내가 갖고 있었으면 뭐 이재명 쏘고 나도 죽었다. 이런 얘기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생겼어.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너무 강해서 아주 그냥 그 전에 있는 경호팀하고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명단을 다시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수행팀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다행인 거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댓글에 순장될 보면 뻔했는데. 네. 댓글에 보면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을 부과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근데 저는 이거를 그 지금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퇴거하지 않고 지금도 뭐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일 퇴거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렇죠. 그것도 네. 지금까지 뭐 약속을 지킨 적이 없는 정부니까요. 맞습니다. 네, 내일 모르는데 저는 이걸 언론이 받아쓰는 것들에서 조금 문제의식을 느낀 게 11일과 함께 반려동물 11마리가 함께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쓰더라고요. 어디로 이동합니까? 뭐 아크로비스타든 뭐 어디든 이동하겠죠. 네. 반려동물 11마리와 함께 이동한다는 걸 계속 쓰는데
물론 한두 번 정도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눈길을 끌 수 있는 기사 제목이니까 할 수 있다라 손 치더라도 반려동물 11마리라는 이야기로 그게 시선이 뺏겨서 이게 정말 희화화되거나 하면 안 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논점이 흐려지면 안 되죠. 논점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 국유재산을 마음대로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파면이 된 자연인 신분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네.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기본적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통령이 살았던 네. 곳이라는 굉장한 상징성이 담긴 건물인데 그곳을 자연인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권위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반려견 11마리랑 이동해야 되는 경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닌데 언론은 지난번에도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파면 국면에도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 하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는 언론들이 자유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윤석열 쪽에 말도 안 되는 글들만 계속해서 실어주고 있었던 그 작태를 많이 지적을 당했었는데 네. 지금도 또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논점을 얘기하면서 11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참 이 내용이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다. 자, 이제 또 내일 뭐 나온다고는 하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관저를 나올 때 또 메시지를 낼까요? 관저 나올 때의 메시지를 내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국면마다 네. 결국 이제 존재감 과시. 존재감 과시가 필요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를 뽑아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검찰에서는 뭐 수사가 사실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왜냐하면 그 내란 혐의에 있어가지고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검찰 수사도 그렇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지자의 결집과 플러스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어떤 메시지를 언플을 통해서 이번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앞서서도 이 여러 차례 메시지에서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향후에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고 특히나 나오는 그 시점에 언론의 주목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점을 배제하지 않겠죠.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나오면서 그 앞에 또 이제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이 있을 있을 수 거잖아요. 있고 거기서 또 손을 흔든 한번 그렇죠. 날리겠죠. 나 아직 살아 있어. 네. 그리고 그다음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될지 내가 결정할 거야.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네, 한번 흔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나경원이 가서 독대를 했다는 등 누가 전화를 했는데 힘내라고 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윤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스팔트 그 지지자들이 그 민심도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써먹을 때까지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봐야 되는 게 내일 뭐 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한남동 관저 앞에 가 있는 국민의 의원들이 누구인지를 다 체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일단은 나경원 의원은 무조건 갈 거라고 갈 것 생각합니다. 같고 윤상현 갈 것 같습니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또 퍼포먼스를 하시지 않을까. 그쵸. 아니 오늘자 기사도 보게 되니까 그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이 나경원 의원과의 차담회 과정에서 본인 대선 출마해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점지해준 사람이 이제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 네. 이런 의도를 담은 가지고 메시지를 있죠. 냈다고 네, 보여지는데 네, 네. 그게 뭐 나경원 의원 측에서의 언플일지 아닐지는 네. 그거는 뭐 확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의 성격, 그 행동 패턴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좀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안 그래도 네. 나경원 의원 출마 선언이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그 그 앞에서 하나요? 혹시 할 수도 혹시 눈물쇼 할까요? 그 아니면은 앞에서 찰카 이러면서 자연인 윤석열이 손을 들어주는 퍼포먼스를 할지도 아.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민주당의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은요 머리가 나쁜 것 같으면서도 또 이런 얍삽한 머리는 또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장 관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아. 어장 관리하면서 충성 경쟁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러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영향력을 주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충성시키도록 똑똑했으면은 조금 그렇게까지 안 똑똑할 수도 있어요. 예. 조금 더 예.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러면 나온 이후에 윤석열은 뭘 하게 될까요? 이제 일단 형사 재판 좀 받으러 다녀야 되고 수사도 좀 들어갈 텐데요, 그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외환죄 말고는 수사 기소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명태균 수사라든지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착착 들어가 줘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좀 걱정이 있긴 합니다. 검찰이 과연 잘 해줄 것인가, 그리고 경찰도 잘할 것인가, 또 공수처는 지금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앞서 좀 말씀드렸던
포인트이기도 한데 결국 전 상황 정치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네.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곳곳에서 좀 드러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얘기한 네네. 것처럼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라든가 또는 이제 그 관저 만찬이라든가 경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성을 보이는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본인을 향한 수사와 형사재판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좀 또 부담을 주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근데 윤석열은 이미 그러한 재판에 영향을 주는 그 소위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경험을 한번 해본 바가 있었죠. 왜냐하면 본인과 본인 처가 그리고 이제 아내 김건희에 대한 여러 그 위법적 사항이 드러났던 시기에 검찰총장직을 벗어 던지고 대선에 출마를 했었던 그 의도에도 결국 이 정치적 쉴드를 가지고서 그 위법 사항들을 네. 덮어보겠다 네, 이런 네. 의도로 출마를 했다라는 비판을 받은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걸 한번 맛본 입장에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다름에도 다르지만. 불구하고 윤석열 성격과 행동 패턴으로 보면 본인은 아직 검찰총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인드는 있을 여전히 것 같아요.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 라인이 살아 있다. 그리고 다 자기가 검찰총장 할 때 내가 시키고 부리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 같아요. 명태균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명태균 수사를 검찰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검찰이 어떻게 보면 다음번 후보자를 정하게 되는 수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라든지 또 오세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명태균 수사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지지율이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누구는 아예 기소돼서 구속되어 버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파면된 말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있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 그 근거 자체가 이제 아스팔트 콘크리트 지지층을 바탕으로 보수 진영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언제 한 번은 어느 순간은 본인을 찔렀던 이 명태균이라는 칼을 다른 후보들한테도 찌를 수 있는 가능성이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을 움직여서 그런 내용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움직이는 걸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추측도 하게 돼요. 그렇죠. 네, 어쨌든 왜냐하면 맞습니다. 단순히 콘크리트 지지층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휘하에 움직였던 검찰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은 찌르고 이 사람은 덜 찌르고 해서 이걸 가지고 기존에 뭐 나중에 형사상 문제가 더 크게 불거져서 실제로 구속이 되거나 징역을 살게 됐을 때 추후에 뭐 이제 사면 같은 걸 노린다던가 이걸로 딜을 한다던가 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네. 파면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검찰을 움직여서 명태균 수사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명태균 수사와 관련해서는 진술이 누구한테 나왔냐면 명태균과 뭐 김영선 그리고 강혜경 씨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진술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김건희와 윤석열의 진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향방이 완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피의자이자 참고인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향방이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면 선고된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충성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네, 윤석열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140명이 걸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윤자와 무균자로 나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명태균이 묻은 자 묻지 않은 자로 나뉜다. 네, 안 이런 묻은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그래 그럼 내가 한 달 만에 보내줄게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명태균 씨가 약간 과장과 이런 거 좀 있긴 한데 그렇죠. 완전 거짓말은 아니고 또 휴대폰에 너무나 증거가 또 빽빽하게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강혜경 씨가 몇 기가더라 하여튼 굉장히 큰 어쨌든 엄청난 내용의 그 PC를 또 포렌식을 해가지고 요걸 또 네. 민주당에다가 제출을 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랑 같이 이제 요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다양한 관측들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 핸드폰이 공개가 됐을 때 나올 만한 뭐 녹취록이나 뭐 이제 누구랑 전화하고 누구랑 연락했는가에 대한 내용, 뭐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캡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분이 이제 관측을 하시는 게 거기서 어떤 이력서가 왔다 갔다 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네, 어떤 방식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채용되고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누군가와 엮여 있는지가 줄줄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요것들을 보고서 수사의 진척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 고구마 줄기 캐내듯이 계속해서 무언가 문제가 불거지는
그런 형태의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어떤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인사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